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늘 함께합니다. LA 카운티 법원이 10월 1일부터 경범죄자와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중범죄자들을 보석금 없이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크게 우려합니다. LA 지역의 영화 촬영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작가조합 파업이 장기간 이어지고 배우조합까지도 파업에 합류해 앞으로 촬영 일수는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인은행들의 구인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니어 고객층이 많아 젊은 직원들의 대응이 어려운 점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얽매이는 직장 생활을 선택하는 대신에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1인 사업에 도전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10억 8천만 달러가 걸려 있었던 파워볼 복권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LA 다운타운 스키드로 인근에서 당첨 티켓이 판매됐습니다. 스탠퍼드대 마크 테시어 라빈 총장이 과거 자신이 저자로 등록돼 있는 이 논문에 대해 부실 검증으로 사퇴했습니다. 전국 공항 가운데 여행객의 수화물 파손 및 분실 클레임이 가장 많은 곳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꼽혔습니다. LA 국제공항 3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가주와 라스베가스에 있는 고속철도 사업 환경심사에서 이상 없음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착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과 러시아를 디지털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양대 위협으로 지명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목표를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쉽지 않은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무기 수량을 통제하는 군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본국 송환을 앞두고 갑자기 월북한 미군 병사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가족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암시도 없었습니다.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이 미군의 신병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 국방부가 북한군에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북한이 월북 미군을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워싱턴 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2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치를 깨고 감소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을 놓고 정치인 아들이 거론되는 등 여러 추측이 난무하면서 진상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최숙은 상병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무모한 수색작전에 내몰렸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엔젤스가 양키즈를 7대3으로 꺾었습니다. 오따니는 4번 연속 볼넷을 얻어 출루하기도 했습니다. 엔젤스는 양키즈와의 주중 3연전에서 싹쓸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민재가 세계 최고의 명문팀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하자마자 독일 전역이 들썩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최강의 수비수가 왔다면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9.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더운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9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굉장히 덥죠? 덥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미국에서는 약 7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110도 이상의 불볕 더위에 노출됐고 9천만 명 이상이 90도 이상 고온 영향권에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전국적으로 110도가 넘는 폭염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라고 예보하기도 했습니다. 밤이나 새벽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면서 지금 계속된 더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사병 등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국립보건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라스베가스 아스팔트 온도는 한낮 최고 158도를 기록했고 차량 안 온도는 한낮 178도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차량 안에 절대로 아이와 반려동물을 홀로 두지 말 것을 당부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개인 각자의 개인 위생 그리고 건강관리 각별히 주의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주 피닉스에서도 100도가 넘는 날이 20일째 이어졌습니다. 또 미국 곳곳에서는 일사병으로 숨지는 사람이 잇따르자 응급 환자는 얼음을 채운 시신 가방에 들어가라고 처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섭씨 44도의 폭염이 덮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공항. 이륙이 지연됐는데 승객들은 약 4시간 동안 에어컨 없는 여객기 안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더위를 이기지 못한 승객 일부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It was just like chaos at this point. There was a woman walking up the aisle. She looked like she was about to just pass out. They ended up putting an oxygen mask on her. 유럽에선 특히 이탈리아에서 폭염 피해가 심각합니다. 관광객들은 구경보다 더위 식히기에 바쁩니다. Just very hot and just trying to find some shade. Yes. Yeah. Drinking water. Yeah. 기온이 47도까지 오른 시칠리아에선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노인들을 집에 머물게 한 뒤 식료품을 배달해주고 응급 온열 환자를 위한 긴급 전화가 개설됐습니다. 더위에 지친 노동자들에겐 끊임없이 얼음이 제공되지만 단축 근무나 조기 퇴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갇혀 움직이지 않는 열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취약계층에게 위협적입니다. I seen some guy sitting down eating, and he just collapsed from the chair and just fell and started getting a seizure.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40도를 넘는 이런 극한 더위가 여름철 일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폭풍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High ocean temperatures drive the strongest storms. So hurricanes, for example, they occur if you've got a water temperature of something above 26 degrees Celsius. 폭염은 폭풍이나 폭우처럼 생생히 목격되진 않지만 세계보건기구는 폭염을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이렇게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각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유럽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Y10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시내 한복판, 약국 표지판의 현재 온도는 46도입니다. 하지만 유명 관광지마다 각국에서 날아온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찌는 듯한 날씨에도 물을 얻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에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관광지도 대부분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야외 활동과 이동이 많은 관광객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각국은 관광객들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는 관광명소 곳곳에서 물병 등을 나눠주고 그리스는 아크로폴리스에서 관광객이 쓰러지자 이곳을 일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등도 한낮에 실내에 머물도록 당부하는 한편 곳곳에 쉼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만 탈수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가 20% 늘어나는 등 온열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산불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여행 성수기도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전통적인 여름 휴가는 7월과 8월이지만 4월이나 5월, 9월과 10월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몰리는 서유럽을 피해 북유럽으로 눈을 돌리는 여행객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LA시 수도전력국 DWP가 약 250만 명의 시니어와 저소득층에게 적용하던 수도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중단합니다. LADWP는 20일인 오늘부터 시니어를 비롯한 저소득층 가정용 수도요금 할인 제도가 중단된다는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지되는 이 수도요금 프로그램은 일반 저소득층 가정용 이지 세이브 프로그램과 시니어를 비롯한 장애인을 위한 할인 제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기준의 연소득 5만 450달러 미만에게 혜택이 제공된 이지 세이브 프로그램은 월 평균 5 내지 10달러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고 라이프라인의 경우에는 월 10달러씩 지원해왔습니다.
드디어 파워볼 복권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10억 8천만 달러가 걸려있던 파워볼 행운의 주인공 LA 다운타운에서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다운타운의 작은 마켓 1205 월스트리트에 있는 스키드로우 인근 패션 디스트릭트 인근에 있는 라스팔미타스 미니마켓에서 복권 한 장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워볼은 전국 45개 주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그런데 1등 당첨 복권은 딱 한 장 LA에서 팔렸습니다. 10억 8천만 달러의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게 되면 5억 5천만 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운 한인은행에서 텔러나 창구 직원들의 구인난이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업무 디지털화를 주문하고 있는 은행 매니지먼트와는 달리 이 같은 흐름을 빨리 따라잡지 못하는 시니어 고객층을 응대하는 창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은행 텔러나 창구 직원들이 한동안 안정적이고 안전한 여성 직업으로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직하는 직원들이 늘어났으며 심지어는 입사 후 근무 수개월 만에 사표를 던지는 직원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타운의 한 한인은행 매니저는 신입 행원들이 5, 6개월 근무 후에 퇴사하는 케이스가 빈번해 업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고객 서비스에도 문제가 발생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아날로그 스타일의 시니어 고객 응대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 매니지먼트 측에서는 최근 들어 은행 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경비 절감을 강조하면서 중간에 낀 창구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에는 능숙해도 온라인 뱅킹에는 서툰 시니어층이 대다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금융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타운의 한인은행들도 앞다퉈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시니어 고객층은 이런 흐름을 빨리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 1세 시니어들이 두터운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는 한인은행에서 특히 이런 딜레마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주에서 한인은행을 찾는 고객 중에 상당수는 은행 상구 직원들로부터 주류 은행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면 서비스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업무라도 은행을 직접 찾아 창구 직원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는 시니어 고객층이 많기 때문에 창구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은행 매니지먼트 측에서는 업무의 디지털화를 강조하면서 행원들이 느끼는 압박이 심하고 이로 인해서 이직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한인은행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인 시니어층에 대한 은행 매니지먼트의 배려가 아쉬운 현실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최근 한인 젊은 층들이 직장생활 대신 오랫동안 자신이 관심 있던 비즈니스 분야에 저렴하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1인 사업에 도전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케이스들인지 이렇게 선뜻 무슨 일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은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최근 젊은 한인들 사이에서는 풀타임 직장에서 근무하기보다는 자신이 그동안 관심 있었던 분야에서 1인 비즈니스 창업에 도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잡고 하루 종일 얽매이며 적은 연봉을 감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시간을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입 창출 가능성이 있는 1인 사업 창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현재 대학생인 한인 여성 최 씨는 여름방학 중 했던 보바샵 아르바이트에서 흥미를 얻고 영감을 받아 1인 비즈니스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최근 녹차를 이용한 자신만의 음료 브랜드를 론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카페 같은 특정 공간에서 자신의 녹차 음료를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스박스에 모든 재료들을 비롯한 도구들을 담아 각종 대학, 커뮤니티 행사장을 찾아 테이블을 마련해 음료들을 판매하며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자신의 음료를 홍보하고 있으며 시음회를 진행해 음료를 마시기를 희망하는 고객들을 모집해 음료를 선보이고 있는데 시음회는 자신의 집 주방에서 이루어지며 SNS를 통해 희망 고객들을 모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왕성 김 씨는 호텔에서 직장을 잃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동안 자신이 그동안 관심이 높았던 의류 아이템을 직접 디자인과 제작해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직접 원단을 공수하고 재봉틀을 이용해 저렴하게 모자와 숄더백 등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본인을 비롯한 친구들이 직접 아이템을 입은 모습을 SNS에 올려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
SNS 게시물들에는 사진에 게시된 아이템의 사이즈를 명시했고 계정에는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까지 공개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타운의 한인 CPA들에 따르면 1인 창업의 경우 한 비즈니스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지 않다 보니 시간적인 자유로움이 크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세금 공제도 받는 혜택이 있어 근래 들어 많은 이들이 1인 창업에 뛰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병찬 CPA입니다. 자기 혼자 하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 예를 들면 셀폰 익스펜스라든지 자동차 비용이라든지 가스 비용이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스테이셔너리에 대한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직장인일 때 제공받게 되는 의료보험 등의 다양한 혜택들은 받을 수 없다 보니 신중히 검토해보고 1인 창업을 시도할지 결정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고용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라든지 은퇴연금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은 전혀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어요.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아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9천 건이 감소해서 전문가들의 예상인 3천 건 증가를 깨뜨린 것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에도 시장의 증가 전망을 뒤엎고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의 힘이 아직 강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준의 통화긴축 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들이 대체로 해고를 삼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과 직후에는 실업자들이 수당을 늦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통계의 변동성이 크다고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7월 20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불볕더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좀 더 오르는 곳 있겠습니다. 특히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높아진 상태로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는 계속 발효 중입니다. 이번에 찾아온 폭염은 금요일인 내일과 이번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초반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3도, 6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106도, 71도, 해안 지역은 77도, 64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중복을 맞는 한국은 오늘 비 소식 없이 무더위 계속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6도, 낮 최고 기온은 93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액으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605 사우스 방향입니다. 10번과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번 이스트 방향 린다비스타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벨플라워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타이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405 노스 방향 벤츄라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시갈라 상황으로 5번째, 6번째 레인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LA 카운티 법원이 10월 1일부터 경범죄자,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중범죄자 모두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에서는 10월 1일부터는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나 폭력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중범죄자들은 체포된 후 바로 풀어주거나 케이스에 따라서 체포된 후 24시간 내에 판사가 신속히 리뷰해서 조건부로 석방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새로운 제도는 18일 LA 카운티 법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판사들이 조건부 석방을 위해서 케이스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용의자를 신속히 석방하기 위해 케이스를 맡은 판사는 일주일에 7일, 하루에 24시간 언제라도 리뷰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과실치사, 강간, 폭행범죄 등으로 체포된 용의자들은 여전히 보석금을 내야 석방될 수 있습니다. 또 경범죄일지라도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의 경우에는 제로 베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로 베일로 풀려나 있는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면 그때는 보석금이 책정됩니다. 범죄 행위를 저질러 체포된 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석방이 되고 저소득층은 보석금을 마련하지 못해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것이 소득계층 간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제도라는 점, 그리고 LA의 낙후된 교도소 시설로 비인도적인 면들이 지적되면서 교도소의 수감자 인구를 가능한 한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법원은 이번 제도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브래들리 변호사입니다. 이 제도는 LA 카운티 검사장이 된 지금 조지 게스칸 있잖아요. 게스칸은 이제 제로 베일 제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제로 베일을 하는데 법원하고 틀린 결과도 나오고 법원의 판사님들에 따라 가지고는 뭐 제로 베일을 얼라우 하는 데도 있고 그걸 얼라우 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게 컨플팅한 결과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법원에서도 10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같이 제로 베일을 갖다가 인포스 한다는 그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앞으로는 이게 더 명확히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로베일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열심히 가가지고 범죄자들 잡아다가 집어넣으면은 제로베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 내보내고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경찰들은 이런 판결 검사장이 그런 폴리시를 제로베일을 갖다가 폴리시를 하는 거 역시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제 뭐 법원장까지도 그렇게 판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들의 사이가 많이 떨어지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남가주 일원에서 강절도 등 재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재산범죄자들은 제로베일 대상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 우려가 있고 보석제도가 없어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는 점 등으로 타운이 무법지대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 전국 공항 가운데 여행객들의 수화물 파손과 분실 클레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뉴욕의 JFK 국제공항이 꼽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내 여행객 10만 명당 수화물 파손 클레임 건수가 JFK 국제공항의 경우 1.93건으로 미 전국 최다를 기록했고 분실 클레임도 역시 이 10만 명당 1.4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마이애미 국제공항으로 1.48건과 1.06건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곳 LA 국제공항이 0.81건과 0.70건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미국 내 항공 이용객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60%는 여행 중 수화물 파손과 분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수화물 분실이 가장 많은 국내 항공사로는 아메리칸 항공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진행한 아시안 모국 관련 인식 현황 조사에서 여기민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한인 응답자 52%가 한국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 34%가 다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집계돼 총 86%가 한국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주 한인들은 한국으로 역이주에 대한 질문에는 72%가 나중에라도 한국으로 이주할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국 이주 생각이 있는 경우는 4명 중 1명 정도인 26%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경향은 한국에서 출생한 한인이든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이든 상관없이 비슷했다고 퓨 리서치는 전했습니다. 모국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그래도 미국에 사는 게 낫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집에 한인 운영의 김치레드가 선정됐습니다. 조지아주 알파레타에 있는 김치레드는 최근에 식당과 상점 등에 대한 평점 사이트인 옐프로부터 미국 전국 치킨 맛집 1위에 꼽힌 것입니다. 옐프 측은 치킨데이인 7월 6일을 맞아서 고객들의 투표로 치킨 맛집 순위를 선정했고 김치레드는 별 4.5개를 받았습니다. 김치레드에서는 한국식 양념치킨과 서울 불닭치킨, 메가 프렌치 프라이드와 치킨 불고기, 김치와 김치볶음밥, 잡채, 닭볶음탕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베스트 아시안 푸드, 베스트 런치 장소, 베스트 윙스로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1년 전 김치레드를 창업한 이 대표는 서울 마포에서 태어나 15살 때 미국에 가족으로 이민했고 좋은 재료를 한국에서 공수해 요리하고 있으며 김치 등 통닭에 버무리는 소스를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LA에 치킨집이 이렇게 많은데 안타깝네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애너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 한상대회를 앞두고 한상대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한상대회를 월드 코리안 비즈니스 포럼이나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는 세계 한인 기업인 대회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겁니다. 세계 한상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아닌 해외 지역에서 올해 열리게 되는데 주류 사회 기업들을 포함한 전 세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상이라는 영문 명칭으로는 주류 사회의 대회를 홍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이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이라는 명칭은 지난 2002년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 한상대회를 기점으로 공식 사용됐습니다. 당시 권병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중국 화상의 차관에 제안한 것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 혈통의 비즈니스 종사자를 한상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아닌 세계 무대에서 한상이라는 명칭은 곧바로 와닿지 않고 주류사회 기업들과 바이어들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 조금 더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독일 최대은행 도이체방크와 미국 내 현지 법인 측에 자금 세탁 통제 등 과거에 지적된 문제점들을 충실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벌금 1억 8,60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연준은 도이체방크가 이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추가 처벌에도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준은 이와는 별도로 리스크와 데이터 관리 부분의 개선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도이체방크의 자금 세탁과 관련된 문제점은 2015년 단스케방크와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됐다고 연준은 덧붙였습니다. 넷플릭스가 구독자들의 계정 무료 공유를 금지하면서 신규 가입자 수가 2분기에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넷플릭스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 가입자는 올해 전 세계에서 589만 명이 증가해 총 2억 3,839만 명이 됐습니다. 전체 가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분기 매출액은 81억 8,7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정보업계가 예측한 시장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환율 변동 영향을 받았고 일부 시장에서 가격을 내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올해 2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그 이익률은 하락했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공개한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순이익은 27억 3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은 45억 3,300만 달러, 매출 총이익률은 18.2%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포인트, 전분기보다는 1.1%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입니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생체정보보호법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포브스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거액의 합의금 6,850만 달러를 물어내게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주민 페리스와 캐런 조이스는 인스타그램 앱에서 사용된 안면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수집, 저장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송을 매듭짓는 조건으로 6,850만 달러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습니다. 2015년 8월 10일부터 2023년 8월 16일 사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사용한 개인은 성년, 미성년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 400만 명 정도가 합의금 청구 자격을 갖는 것으로 현재 추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뉴욕의 민형사재판에서 하루 2번 쓴잔을 마셨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엘빈 헬러스틴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지급 의혹에 관한 형사재판을 뉴욕주의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의 회사 문건 조작 혐의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사건을 연방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논리를 편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맨해튼 형사지방법원에서 사건의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가 자신에게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제적을 요구했다가 이 역시 실패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미군의 신병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 국방부가 북한군에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북한이 이 군인을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판문점을 함께 견학한 관광객 사진에 찍힌 트래비스 킹의 뒷모습. 군사 분계선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에 일행들은 모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That there was a guy dressed in black running very, very fast towards sort of in a curved line towards the North Korean border. This must be some kind of joke. Maybe he has a friend who's filming it for TikTok. 미국 위스콘신주에 사는 킹 이병 가족들은 더 발전하기 위해 자진 입대한 아들이 월북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he would just ran out there like that. I can't see that. You know, and my daughter said the same thing too. She said, "That don't seem like my son." You know. 미국 송환을 위해 공항까지 호송됐던 킹 이병이 어떻게 판문점 견학에 참여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미국 언론은 호송 인력이 따라갈 수 없는 공항 세관에서 도망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킹 이병의 북한에서의 신병 안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민군은 미 국방부 호출에 아무런 응답도 없는 상태입니다. Pentagon reached out to counterparts in the Korean People's Army. My understanding is that those communications have not yet been answered. 자발적으로 월북한 킹이 송환을 원하겠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가정적으로 답하지 않겠다며 안전한 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m just not going to get into hypotheticals from here. Our commitment is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to actively work to ensure that his safety and that he returns. CNN 방송은 킹 이병이 1982년 이후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도주한 첫 미군이라며 군 정보를 북한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킹 이병이 최고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며 선전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 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한미일 정상은 안보, 경제, 세계적 의제 등에 대응해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1월에 합의한 북미사일 경보정유 공유 메커니즘의 조속한 가동을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반도체 공급망 구축, 또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글로벌 이슈에서의 연대 방안 등도 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스웨덴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이 소각돼 이슬람권에 강한 반발을 샀는데요. 이라크에서 수백 명 이슬람 시위대가 스웨덴 대사관에 난입해 불까지 질렀습니다. YTN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 안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돼 방화수를 뿌리고 있습니다. 담장 밖에서는 시위대가 시아파 지도자의 사진을 안거나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머리 위로 높이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앞서 이른 새벽 시위대는 대사관 밖에 모여 구호를 외치다 일부가 대사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고 곳곳에 불을 놨습니다. 시위대는 반외세 성향 시아파 지도자의 추종자들로 지난달에 이어 또 스톡홀름에서 코란 소각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에 이곳에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스톡홀름에 있는 이슬람 사원 앞에서 열린 시위에서 기독교인인 이라크 출신 한 남성이 코란을 찍고 불태웠습니다. 당시 스웨덴 당국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시위를 허용했다고 밝혔지만 전 세계 이슬람권에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이번 대사관 난입으로 스웨덴 대사관 측은 현재 모든 직원들이 안전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 시위대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신속히 난입자들을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이라크 정부가 지금 들으신 대로 스웨덴에서 잇따른 이슬람 경전 쿠란에 대한 모독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 주재 스웨덴 대사를 방금 전 추방했습니다. 이라크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스톡홀름에 있는 자국 외교관을 철수하고 바그다드 주재 스웨덴 대사에게 이라크를 떠나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에서 모하메드 시아 알 수다니 총리는 이라크 정부는 스웨덴 땅에서 쿠란을 불태우는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외교 관계를 끊을 것이란 경고를 스웨덴 측에 전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알 수다니 총리는 쿠란을 소각하는 행위는 폭력과 증오를 조장하며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라크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스톡홀름 주재 이라크 대사관 인근에서 이라크 출신 실완 몬미카가 쿠란을 걷어차는 시위를 벌인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는 볼티모어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LA 엔젤스는 양키즈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LA 엔젤스가 양키즈와의 경기 주중 3연전을 싹쓸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제도 승리를 하면서 LA 엔젤스는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LA 엔젤스는 뉴욕 양키즈를 7대3으로 꺾었습니다. 오타니요? 오타니 타석에 설 때마다 볼넷, 무려 볼넷을 4개나 얻어서 출루하는 진기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양키즈가 오타니를 걸러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LA 다저스는 어제 볼티모어와의 원정 경기에서 5대8로 패했습니다. 볼티모어 원정 중이죠. 주중 3연전에서 2연승을 거뒀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5대8로 패했습니다. 어제 선발 투수는 홀리오 유리아스였습니다. 한편 피츠버그 최지만은 짜릿한 역전 결승타로 팀을 연패 수렁에서 구해냈고 샌디에고의 김하성은 멀티히트로 연속 출루 기록을 15경기로 늘렸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7회 말 피츠버그가 신청한 챌린지 하나가 경기의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병살타로 이닝이 끝날 수 있었던 경기는 1루 세이프로 전정됐고 투아웃 만루가 되면서 최지만에게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And Choi delivers a base hit to right. This will give the Pirates the lead. 최지만은 5대4로 경기를 뒤집었고 후속타 안타 때는 2루를 출발해 홈을 파고들어 스위기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피츠버그는 7대5로 역전승을 거두고 5연패 부진에서 탈출했습니다. 강력한 골드그러브 수상 후보로 꼽히는 김하성은 멀티히트로 연속 경기 출루 기록을 어느새 15경기로 늘렸습니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바깥쪽 공을 감각적으로 밀어쳐 첫 안타를 만들어냈고 5회에는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한 뒤 선행주자가 견제에 걸린 사이 시즌 18번째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동료 마차도의 적시타 때 홈을 밟은 김하성은 9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챌린지 끝에 원심이 뒤집히면서 멀티히트 경기를 완성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여자 월드컵 개막했습니다. 뉴질랜드 총격 사건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이 한 달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선수들 기대되죠. 월요일 경기 있습니다. 개막전에서는 공동 개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역시 또 홈구장이 점인 거죠. KBS입니다. 4만 2천여 명의 관중이 들어찬 오클랜드 경기장.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이 춤과 노래로 전통 문화를 표현합니다. 참가국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은 춤을 추며 개막전 분위기를 띄웁니다. 오전에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뉴질랜드와 노르웨이의 개막전이 시작됐습니다. 치열한 접전 속 대회 첫 골은 후반 3분 뉴질랜드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뒷공간을 침투해 들어간 핸드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윌킨슨이 오른발로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뉴질랜드 홈팬들은 뜨거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뉴질랜드는 이후 피파 랭킹이 더 높은 노르웨이의 거센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후반 45분 페널티킥이 골대에 맞는 불운이 있었지만 1대0으로 개막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6번째 월드컵 출전만에 거둔 뉴질랜드의 역사적인 첫 승이었습니다. I'm so proud. We've been fighting for this for so long, and this morning something really tragic happened, and we wanted to bring something positive tonight. 공동 개최국 호주도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터뜨리며 아일랜드와의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한편 오는 25일 콜롬비아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는 우리 대표팀도 유쾌한 분위기 속에 막판 담금질을 펼쳤습니다. 대표팀은 활기차게 서로를 독려하며 1차전 승리를 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세계 최고의 명문팀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하자마자 독일 전역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최강의 수비수가 왔다면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김민재는 구단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전용기를 통해 이동하는 등 특급 스타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투엘 감독이 직접 마중을 나와 환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며 가볍게 몸 상태를 끌어올린 김민재는 훈련 장면을 보기 위해 모인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등 바이에른 뮌헨 선수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팀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의 중앙 수비를 책임질 김민재의 합류 소식에 독일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분데스리가 홈페이지는 특집 기사를 잇따라 올리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축구 전문 잡지 키커는 김민재가 브라이트너 루시우 등 위대한 수비수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트랜스퍼 마크트는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 역사상 3번째로 큰 이적료를 아낌없이 투자했다고 전했습니다. 빌트지 역시 5천만 유로의 사나이가 첫 훈련에 나섰다며 첫날 훈련 분위기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김민재와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적으로 만나게 될 마인츠의 이재성 역시 김민재의 성공적인 적응에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따로 조언을 해줄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워낙 좋은 선수고 세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월드클래스 수비수로 우뚝 선 김민재는 이달 말 일본과 싱가포르로 이어지는 아시아 투어를 통해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2023년 7월 2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날씨 덥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